요즘에 보면 진짜 춤 잘 추는 사람들 너무 많죠. 춤에 대한 갈증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. 제가 올해로 23년째 이제 라틴 댄스를 시작한 지 23년째인데 사실 아직도 저는 제 춤이 이렇게 막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. 그래서 동영상 보거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? 그러면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계속 들어요. 아직도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뭘 배우고 싶기도 하고 연습은 정작 막 이렇게 많이 안 하면서 이렇게 잘 추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. 저도. 왜냐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. 원래 사실 똑같은 몸이잖아요. 몸은 물론 다르겠지만 뭐 눈 두 개, 코 하나, 입 하나, 뭐 팔다리 두 개씩 있고 뭐 다른 게 별로 없잖아. 근데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나올까?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저렇게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쨌든 춤이 뭔가 잘 표현이 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. 근데 그 익숙함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. 내가 뭐 한 이 정도 했으니까 좀 되겠지?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잊어버리고 그럼 막 당황하죠. 어머, 내가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돼? 실망하고 좌절하고.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. 1만 시간이면 며칠이지? 아무튼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뭔가를 하나 터득하는 데 있어서 최소 3년 정도는 정말 그것도 매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아. 이게 좀 춤 좀 추는구나. 이게 이제 춤이 좀 뭔지 알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. 뭐, 날 때부터 유연성을 좀 타고난다든가, 약간 건강한 체질? 아니면 뭐 리듬감을 좀 타고난다든가, 이런 사람들이 좀 DNA 상으로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춤을 접하게 되는 인연이 좀 빨리 오죠. 어렸을 때 온다거나. 그래서 그 인연을 잡아서 그걸 어렸을 때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이가 똑같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해 보이고 그리고 잘하게 되는 거지.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사실 내가 춤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.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서클이 이제 약간 스페인어 문화, 노래, 연극, 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뭐 배우고 나누는 그런 서클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축제 때 우리 서클 대표로 이제 플라멩코라는 춤을 이렇게 추는 그런 역할을 맡아갖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외국어 대학교 그 플라멩코 동아리가 있거든요. 거기 가서 그 선배님들한테 한 6개월 정도 춤을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축제 때 이렇게 딱 올라가서 공연을 했죠. 근데 그때 정말 저는 제가 그렇게 춤을 좋아하게 될지 몰랐어. 플라멩코 옷이 좀 예쁘잖아. 빨간 드레스 막 이렇게 나풀나풀거리고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일단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내가 조금 재능이 있었나?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. 내가 너무 즐거운 거야. 무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춤추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. 그렇게 해서 춤을 접하게 되면서 그 뒤부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지. 물론 뭐 리듬 타면서 이제 몸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. 남들 앞에 서서 뭐 춤추고
뭐 남이의 빙글빙글에 맞춰서 막 춤추면 막 돈 받고 막 그랬었거든. 이제 대학 때 우연히 사교 댄스라는 그 교양 강좌가 있었어요. 들어가서 뭐 댄스 스포츠를 배웠죠. 다 3가지 종목을 배운 것 같아. 그때도 너무 즐거웠어. 뭐 1학점짜리밖에 안 되는데도 막 거기에 올인할 정도로. 그래서 아, 내가 춤을 좋아하는구나,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부터도 계속 이것저것 조금씩 기웃기웃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취미로 다 뭐 진지하게 했던 건 아니고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, 학생들하고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너무 지쳤었어요. 한 오래 하다 보니까. 뭐냐면 아이들이 계속 내가 방출만 해야 되잖아, 에너지를. 근데 이제 여기서 커버되는 그런 장소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가 25살 땐가, 아, 내가 그때 춤을 되게 좋아했었지? 그 생각이 나서 저는 댄스 스포츠를 배우려고 사실 I Love Dance Sports라는 동호회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. 지금도 있는데, 그때는 이제 댄스 스포츠의 모든 분야를 다 막 이렇게 즐기는 그런 동호회였어요. 그래, 거기에 마침 시간이 맞아서 등록을 했죠. 스윙도 그때 했었고, 뭐 살사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차차차, 뭐 자이브, 룸바 막 이런 수업들이 있었어. 다 이제 초급반 막 조금씩 듣다가 이제 살사라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. 그 동호회 들어가서. 그때 이제 동기들하고 초급반 선생님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었어. 그 선생님은 아직도 지금 여기 추고 계시고, 그 동기들 중에 지금 강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.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그 당시 클럽을 갔어요. 압구정에 라살사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, 근데 이제 내 앞에서 그때 우리 여자 선생님이 어떤 넥타이를 맨 와이셔츠를 입은 어떤 아저씨와 막 멋있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. 근데 그때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서 각인이 돼갖고 잊혀지지가 않아.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위에서 탁 떨어지고 있었고, 이 둘이서 막 현란하게 살사 댄스를 추는데,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뭔가 굉장히 자유롭고, 서로 이렇게 무언의 막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, 그때 매료가 된 거지, 살사 댄스에.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춤을 다 접고 살사만 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이제 뭐 트레이닝 하면서 뭐 공연팀에도 들어가고, 뭐 이제 궁금하니까 춤이 또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. 내가 2단계까지만 올라가면 되겠지 했지만, 그 단계 올라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계속 보이는 거야.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고 싶고, 그걸 넘어갔을 때 그 성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막 본업보다 막 춤에 빠져갖고, 뭐 본업은 등한시하고 막 그래, 이게 비일비재했어요. 그러다 결국엔 제가 이제 2년 한 반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코리아에서 컴피티션이 열렸었죠. 그때 마침 이제 제 동생,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꿀루이쌤 동생이 이제 나 따라서 이제 춤 시작했다. 그 친구는 처음부터 잘했어, 사실은. 그냥 동생한테 얘기했지. 야, 우리 그냥 한번 심심한데 한번 나가보자. 아무 사심 없이. 그래갖고 우리 그래? 그래서 우리 뭘로 하는 게 좋을까? 그러다가 야, 너는 키가 크니까 너는, 내가 그때 한참 어렸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오락을 되게 좋아했거든. 그래서 나는 춘리를 하고 너는 류를 해. 그래,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컨셉으로 해보자.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하고 음악을 초이스 하는데, 바로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나서 나온, 차에서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바로 나온 음악이 딱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우리가 했던 음악이 딱 나오는 거야. 이거 느낌 좋다. 그래, 바로 그냥 그걸로 초이스하고, 의상도 사실 별로 들 게 없었어요. 왜냐면 딱 정해져 있잖아. 그래서 동생은 도복 잘라 갖고 있고, 나는 이제 그 똑같이 해갖고 의상샵에서 맞추고, 안무 짜는 것도 너무 쉽게 됐어.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 때 연극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
제가 연출한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연출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. 그래서 야,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연출을 해보고 뭐 목소리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동생이랑 쭉쭉쭉 맞아서 거의 3주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. 야 우리 뭐 인기상이나 타자. 그 당시 나왔던 사람들 굉장히 쟁쟁했거든. 첫 1회니까 그냥 뭐 난다긴다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었어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기상이나 타자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갔죠. 아무도 사실 우리를 1등 후보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심사위원들조차도. 대회에 딱 올라왔는데 이제 의상을 갖춰 입으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잖아. 그것도 이제 무대 위에서 딱 올라갔는데 제가 그날 뭔가 신기가 들렸는지 내가 무대 위에서 너무 즐겼어. 너무 즐겼어. 아마 그냥 부담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그러고 났는데 이제 반응이 막 폭발적인 거예요. 정말 예상도 못했어. 그게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. 스트리트 파이터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제 최고의 작품이었나 봐. 그래서 저희가 1등을 했죠.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. 그거는 진짜 인연을 넘어서 약간 운명 같은 것 같았어. 그러니까 저에게 춤이 운명처럼 온 거죠. 그렇게 2년 반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이 되게 좋았지. 그리고 나랑 잘 어울렸고 동생도 잘 어울렸고,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한 스토리를 짜서 공연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. 그렇게 딱 1등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문의가 쇄도하죠. 공연해달라, 뭐 수업해달라, 그런 것도 있었고, 우리도 한번 수업을 해볼까?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름 걸고 나가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,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해주고 예뻐해줬는데,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고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하던 일을 접고,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긴 했는데, 이게 사실 2년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뭔가 많은 기대를 받게 되는 자리에 온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무용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, 뭐 춤을 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도 아니고, 뭐 물론 뭐 약간 음악 좋아하고 느낌이 좋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좀 들은 건 있었고, 그건 약간 손 느낌이 제가 약간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부들부들한 게 있어요. 그건 내 동생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많은 기대치를 감당하기엔 내 재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막 모든 게 막 부담으로 오기 시작한 거야. 즐길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걸 일로 하면서부터 사실 그때부터 아마 제가 한 몇 년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공연을 막 많이 불러주잖아요. 그럼 공연을 할 때도 부담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첫 공연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나은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,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나은 공연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. 뭔가 이제 여러 시도들을 했는데 또 그 부담감이 무대 위에서 이제 나를 경직되게 만드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기술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, 사실 뭐 실수도 많이 하고,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다가, 춤에 대한 고민과 이제 내 능력에 대한 한계에서 막 갈등을 한 4, 5년 했죠. 그러다가, 안 되겠다 싶어서, 다 접고, 다시 뉴욕으로 떠났죠. 사실 그때는 춤을 공부하러 떠난 건 아니었고, 춤을 일로 안 하려고 떠난 거였어요. 그래도 이제 뉴욕은 춤의 메카니까 놀기는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그냥 갔어요.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. 가서 한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서도 원래 춤을 안 배우고 그냥 놀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막 춤 배울 곳이 넘친 거야. 막 듣도 보도 못한 춤의 종류도 너무 많고, 그리고 막 살사의 대가들도 너무 많고,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, 뭐 또 정신 못 차리고 막 여기저기 막 다 기웃거리면서 막 이런저런 춤들을 많이 배웠죠. 사실 그러면서 저는 춤을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. 춤이 어떤 건지. 그리고 그때 실력도 많이 늘었고, 그리고 다시 그렇게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즐거움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, 이런 욕구가 들어서 이제 한국 다시 들어와서 그때부터 또 다시 일로 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뭐 중간중간에 그런 슬럼프가 올 때마다 저는 뭐 쿠바도 가고 뭐
사실 뭐 춤이 갈증이 있어서 콜롬비아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.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 그냥 가서 뭔가를 나의 능력을 조금 더 계속 개발하고 싶었어. 물론 한국에 있어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. 지금 춤의 장르를 불문한다면 이제 한국에 있으면 계속 막 여러 일들이 막 엮이면서 내가 집중하는 게 좀 방해가 되더라고. 그래서 자꾸 외국으로 나갔던 것 같아.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스페인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. 올해 9월에 갈 예정인데 한 달 정도? 거기에 정말 제가 그리워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트레이닝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가기로 결정을 했죠. 즉흥적인 건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예요. 지금 제가 정말 자부하는 거는 전 소셜을 너무 좋아했었거든. 그래서 거의 빠순이었지. 맨날 바에 살았지. 뭐 처음 춤춘 지 1년 동안에는 뭐 주 9바 있지. 그 당시 뭐 금토 2차 바까지 막 하니까. 그렇게 1년 365일 매일 바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딜 가든 항상 소셜을 다녔고 또 소셜을 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춤 트레이닝을 하려고 했어요. 장르에 상관없이. 그리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추는 것도 많이 보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. 그 다른 분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. 그러니까 계속 수업을 듣잖아요. 근데 춤의 끝은 없는 것 같아. 누구는 뭐 어렸을 때 시작해서 춤 나이가 한 20년 된 사람이고 저는 춤 나이가 이제 23년이 된 거예요. 그럼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춤 나이가 이제 그때부터 0살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춤 나이로 생각하면 한참 아직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죠.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잘 추어 보이거나 잘 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노력들을 했어요. 그만한 시간이 흘렀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잘 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춤의 끝이 어딜까?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?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정말 춤을 출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. 하고 싶은데도 못하면 그런 뭐 몸이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 계속 트레이닝 하다 보면 조금씩 뭐 발전하는 모습이 더 보이지 않을까. 물론 어렸을 때 하면 좀 빠르겠죠. 그런 게. 그리고 재능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겠지 남들보다. 근데 그런 게 없고 실제 어렸을 때 시작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놓지만 않으면 맨 나중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. 그렇죠?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잘 출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 하는 거 너무 부럽죠.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기준으로 내가 저번 달에 어땠고 내가 작년에 어땠고 내가 어제 어땠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그게 더 발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. 어쨌든 토끼와 거북이도 보면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잖아요.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정설이 있지.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. 춤을 정말 잘 추고 싶은 사람들, 그 사람들은 뭔가 왜 잘 추고 싶은가? 전 고민을 해보면 전 그냥 되게 자유롭고 싶은 것 같아요. 춤에서, 내 움직임에서.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, 내 감정대로,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, 아니면 뭔가 나를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 거지. 남을 감동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감동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제 춤에 감동할 때까지 계속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계속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댄스 라이프를 하시길 바랄게요.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